안녕하십니까. 법무위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어떤 확정 판결 이후에 무죄 판결이 내려지거나 어떤 재심으로 인해서 형사 보상을 받으셔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 구금 내지 비용에 대한 형사 보상금 청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블로그에도 그 구체적인 방법과 실제 서식까지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실제 서식까지 만들어 놔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한번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한 9천만 원 정도의 형사보상을 받은 실제 사례가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전부 유죄가 나왔고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로 바뀐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재판 과정에서 한 8개월 정도 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황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0일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법의 5배인 한 35만 원, 그러니까 총 35만 원 곱하기 240일 산정을 하니까 한 8,370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변호사 비용은 개별적으로 이제 변호사 선임 비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법원에서는 일률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를 각 신급당의 변호사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심, 2심, 3심까지 다 진행을 했으면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를 보상, 변호사 비용에 따른 보상으로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출석한 횟수, 근데 이 횟수가 서울인 경우는 5만 원이고 지방에서 올라오실 경우에는 조금 더 가산이 됩니다. 근데 재판을 저희 같은 경우는 9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9번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재판을 했던 게 1심에서는 지방이었고 항소심에서는 서울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 재판을 오고 가고 하는 그 출석 여비 이 부분이 어떻게 계산이 됐냐면 저희가 지금 실제로 나온 부분에 따르면은 서울인 경우는 5만 원인데 지방인 경우 왔다 갔다 하는 경우 한 1, 2만 원 정도 더 붙어가지고 비용에 따른 보상 금액이 한 55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재판 9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금에 따른 보상 비용과 그리고 변호사 비용 그리고 법원 출석에 따른 어떤 여비, 이동 어떤 차비 같은 거 그런 부분을 합산을 해서 비용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게 일부 무죄 판결의 경우에는 형사 보상이 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죄인 건 맞는데 일부 무죄가 됐다. 이렇게 된 경우는 재판부가 형사 보상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보상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간명하게 보상이 나오는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억울하게 수용됐을 경우예요. 그러니까 전부 무죄가 돼서 석방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미 구속기한이 다 찬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실제로 받아본 형량이 조금 낮거나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제가 1심에서 재판을 하다가 1심에서 실형 1년이 나왔어요. 근데 항소심에서 감형이 돼가지고 한 8개월 정도가 선고된 겁니다. 그런데 1심에서 6개월 동안 구속돼 있었고 항소심에서 6개월 동안 구금이 돼가지고 거의 1년을 다 산 거죠. 그런데 항소심에서 실제로 선고가 된 게 형량이 줄어들면서 한 8개월 정도로 감형이 되면 4개월 정도가 더 살지 말아야 될 형량을 살아버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이 되는 겁니다. 감형이 된 경우에도 형사보상이 가능하죠. 물론 전부 무죄가 나온 경우에는 또 형사보상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써놨지만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심신상실, 심신장애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의 내용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임의로 만들므로써 이 미결 구금 또는 유죄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이 부분은 좀 예외적인 경우고요. 네 번째 경우가 일반적으로 이제 형사보상이 경합범, 다른 형사재판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죄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부에 대해서만 무죄가 나오고 일부에 대해서 유죄가 나온 경우에 대해서는 그 형사보상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형사보상 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그러니까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금액에서 5배 상한 이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최저임금 금액이 2021년 기준으로 6만 9천 원, 여기서 5배 상환하면 34만 8천 원 정도 사이이기 때문에 6만 9천 원에서 34만 8천 원 사이의 금액을 1일당 구금일수에 따른 보상으로 결정을 해서 본인이 얼마나만큼 오랜 기간 동안 구금이 되었나라는 금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형사보상 부분은 무죄 판결이 나온 법원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에요. 무죄 판결이 나온 관할 법원의 형사보상 청구를 하면 되고요. 제가 관련 서식 내용
이 서류 내용까지도 제가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실 이거는 그 무죄 판결이 나온 변호사분한테 서비스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아마 도의적으로 아마 해주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저희 법인 같은 경우 뭐 무죄 판결이 나온 경우 뭐 제가 이걸 별도로 비용을 받고 해드리고 있지는 않은데 뭐 변호사랑 사이가 뭐 껄끄러워져서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게 다만 청구를 넣으면 바로 결정이 나온 건 아닙니다. 법원에서도 내용을 검토를 하고 보상할지 여부에 대해서 또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구금이 되지 않았을 경우 그냥 무죄가 불구속 상태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에서는 구금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비용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만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이게 보상 결정이 내려져도 국가에서 바로 돈 주는 게 아니에요. 형사보상 및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제 검찰청에서 주는 거예요. 잘못 기소를 한 검찰청에서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책정받은 다음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막바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3개월 동안 기다리셔야 되는 그 기한이 있고요. 다만 3개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서 3개월 지난 날 다음 날부터 민법에 따른 법정 이율을 적용된 지연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검찰청에서 이 3개월을 초과해서 이렇게 지급하지는 않을 거고요. 한 3개월 정도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가 실제 서류 양식까지 블로그에 써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게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뭐 이걸 비용을 받고 도와드린다는 것도 사실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서식 작성 방법까지도 제가 블로그에다 공지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이 내용을 보시고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법무사를 통해 하셔도 되고요. 한번 직접 청구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결정적으로 실익이 있는 부분은 최근에 윤창호법 그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하는 부분이 위헌 결정이 나온 부분 때문에 재심으로 인해서 만약에 감형이 되거나 형사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재심 청구와 더불어서 재심 결정에 따른 형사 보상까지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저희 법인에서 이제 재심 청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형사 보상까지도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관련된 부분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제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뭐 블로그에 뭐 댓글을 남겨주신다든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상황이나 자신이 처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금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말씀 주시고 뭐 판결문 내지 공소장 이런 부분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상담을 해드리는데 변호사가 필요가 없는 사안이거나 아니면 이미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제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상담을 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라고만 이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 블로그나 유튜브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서식까지 제가 공개를 했기 때문에 직접 찾아보셔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